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논리, 디지털 논리 가지고 지난 그 중간고사, 어, 중간고사 결과를 가지고 좀 몇 가지 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논리를 배우고 어, 그 디지털 논리를 배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그 삼성전자나 뭐 한전에 많이 들어가는 천안에 있는 학교는 디지털 논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디지털 논리를 배우는 도중에 그 직무 능력을 위한 어떤 실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의 마치고 다시 그것을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이렇게 강의가 있으면 목요일은 디지털 논리 때문에 에, 일찍 가면 밤 9시, 늦게 가면 밤 뭐 10시, 11시 이때까지 그날 배운 거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팀 작업을 해서 디지털 논리를 실제로 어, 그 설계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또 보상도 있죠. 이번에 중간고사를 우리가 이제 어, 뭐 비대면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볼 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불평, 이렇게 불신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그래서 중간고사를 조합 우리가 이제 조합회로까지 배웠으니까 조합회로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로를 하나 설계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했죠. 어쨌든 뭐 그것이 이 지금 회사에서 보는 것이 직무 능력이니까요. 직무 능력. 그러니까 토익 우리나라의 그 좋은 회사 뭐 괜찮은 회사 보면 대부분 그 토익 850점 넘습니다. 뭐 좀 괜찮다 싶으면 뭐 토익 900점짜리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해외 바이어들 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받으려면 5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 바이어들 간에 서로 그 주고받는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왜 토익 850점, 900점짜리를 모아놨는데 바이어가 보내는 이메일로 질문하는 거, 요청하는 거를 의미를 모를까요? 또 의미를 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바이어를 만족시키지 못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막 경쟁하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도하고 있지만 대만하고 우리하고 그 경쟁하는 그런 구도에서는 그 한국에다가는 5번 물어봐야 답을 주는데 대만에다가는 한 번 질문하면 5가지의 답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토익 850점, 900점짜리를 1000명, 2000명 뽑아 놔도 그것이 돈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익 900점을 모아놓으면 토익 900점이 자동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회사 주식이 올라가나요? 그 안 그렇거든요. 토익 900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어 실력이 있어서 그 영어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회사가 존재를 하고 또 그 회사에 돈을 버는 데에 그 영어 실력이 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익 850, 900점짜리가 공항에 가서 그 바이어를 잘 응대해서 데리고 오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뭘 보겠어요? 영어 점수를 보겠어요? 그건 참고 자료죠. 토익 점수를 보겠습니까? 그거 참고 자료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가장 좋은 그 S그룹은 토익 점수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로 평가를 하는 별도의 시험 문제를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은 참고 자료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일을 할 줄 아냐, 들어와서 우리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밀하게 봅니다. 되게 정밀하게 봐요. 그래서 요즘은 토익 점수 뭐 800점 이상이다, 850점 이상이다. 그러면 막 950, 막 960 이런 성적표를 들이대는데요. 그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놓고 영어로 면접을 합니다. 회사에 영어 제일 잘하는 그런 영어 잘하는 임원, 조그만 회사들은 영어 잘하는 임원이나 영어 잘하는 무슨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와서 면접을 하거나, 좀 괜찮은 회사는 아예 그 외국인 임원이 있어요. 외국인 스카우트 해온 그뭐 미국인, 영국인, 무슨 네덜란드인 뭐 이런 외국인 임원이 영어로 이제 뭐 전공 실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뭐 영어로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말로서, 그러니까 그 유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어로 반드시 영어를 그 유머를 영어로 구사를 해야 점수가 높은 이런 뭐 영어 면접 원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취업 무슨 그 특강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저는 학점은 잘 줘요. 그 학점은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학점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할 거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학칙상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가 있잖아요. 학칙상 내가 그거 뭐 안 들여다봤는데 학칙상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 그 점수를 나는 주는데요. 중요한 거는 디지털 논리를 배웠으면 그거를 그냥 시험 보는 데만 이용하고 그 써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논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예?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직무 능력에 가까운 거죠. 직무, 실제로 그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투입되면 전장팀이나 제어팀에 들어가는데, 개발팀 중에서 개발팀 못 들어가면 사진 대학 못 나온 거지. 잘못 나온 거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취업시켜서 추천해 보니까 개발팀으로 넣었는데, 아니 뭐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면서 생산관리팀으로 보내버려요. 그 생산관리를 왜 합니까? 어? 전기전자 개통 나온 사람이 생산관리를 왜 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팀에 가면 이제 보통 설계, 그다음에 전장, 그다음에 뭐 제어, 이렇게 보통 3개 팀이 있어요. 그 중에 주로 전장팀으로 많이 가죠. 전장팀하고 그다음에 제어팀, 전장팀, 제어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거기에 못 있고 거기에 가서 뭐 모르니까 그렇죠. 뭐 이제 가르쳐서 쓰고 이러는데, 가르치지 말고 바로 쓰기를 원하죠.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취업 트렌드가 그래요. 데려와서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쓸 사람은 우리 방식으로 가르쳐서 쓴다, 이 개념이 1997년까지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IMF가 터지고 이제 기업들 구조조정 이후에 기업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쓴다 이런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준비된 사람을 데려다 쓰겠다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 조합회로의 설계 목표는 어떤 학생들 이제 과제 한 거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합니다. 과제 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 중간고사 과제의 성격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과제를 냈을 때 그 좋은 점수를 주는 기준은 이러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기준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자 합니다. 다시 제출했으면 좋겠다. 디지털 논리를 이용을 해서 조합회로 설계하는 거를 다시 한번, 나는 그 4월 28일 12시까지 제출한 거 그걸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뭐 그거는 본인 자유니까요. 나는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채점해서 점수 부여해서 점수를 중간고사 점수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저런 점은 내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근데 그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공부한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되짚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8일까지 보냈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고득점을 한 사람이면 다시 안 해도 됩니다. 고득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 설명을 들으면 내가 고득점에 가깝구나 이걸 한번 느낄 거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는 좀 점수가 낮을 것 같다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다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뭐 나한테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칭찬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점수가 이미 충분히 높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첫째 최소 개수의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야지 되고요. 구조가 간단해야지 되고 단계가 가급적이면 단계가 여러 단계 가지 않도록 여러 단계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제 요것이 있고요. 게이트 수가 최소화돼야 되고 구조가 간단해야 되고 단계 수가 여러 단계가 가지 않도록 3단, 4단 이렇게 가지 않도록 보통 이제 3단까지만 좀 2단에서 3단 그죠? 2단, 3단 선에서 논리회로의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설계 절차는 이제 이게 그 제출한 거에다가 이거 그대로 해줘야지 됩니다. 첫째 어떤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거를 글로 쓰셔야지 돼요. 그거 안 쓴 사람 있어요? 네? 내가 구현할 논리 조합회로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기술을 해줘야 되죠. 내 논리회로는 어떤 기능을 할 겁니다. 뭐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것인데 노인들이 어떤 것을 케어할 거냐. 실내 생활에 대한 노인들의 생활 안전을 케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실내에 있는 뭐 의자, 무슨 침대, 뭐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압력 센서를 이제 장치를 하고 뭐 이제 소파에 앉아 있든지 침대에 있든지 이런 분들이 일어섰을 때 일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실내 문 밖을 안 나가는데 실내에 있는데 계속 다시 다른 의자에 소파에서 일어섰는데 뭐 저쪽 다른 뭐 베란다 의자나 다른 의자에 아니면 침실에 가서 침대에 거기에 가서 눕거나 앉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럼 이분이 바닥에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글로 써야지 돼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논리 회로의 기능을 문장으로 기술을 해야 돼요. 그 문장 기술 안 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논리 회로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글로써 기술을 해서 다시 제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력 변수를 뭘로 할 것인가. 그건 이제 뭐 디지털 센서가 0과 1로 이렇게 표현되는 0과 1로 표현되는 디지털 센서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있까 그래서 입력은 뭘로 하고 그다음에 출력은 뭘로 할 거냐. 출력은 뭘로 할 거냐. 출력은 뭐 그 노인 케어 같은 경우는 경보가 계속 울리도록 하겠다. 경보. 안 앉는다. 일정 시간에 제대로 앉지 않는다. 그럼 그래서 경보를 날리는 거죠. 경보. 경보를 뭐 그렇게 단순화해도 됩니다. 경보를 계속 날리겠다. 삑삑삑 경보를 날리겠다. 물론 실제로 그거를
뭐 상품화 한다면 뭐 자식한테 뭐 문자를 보내게 하겠다. 119에다가 저기 뭐 저기 119 도움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 미리 정해놓은 뭐 SMS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뭐 이 출력 기능을 여러 가지 이제 추가할 수 있죠. 그 이제 제품화 했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설계하는 거니까 출력을 그냥 경보라고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경보. 그럼 언제 경보를 할 거냐? 그죠? 앉지 않고 너무 오래 서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이쪽에서 일어섰는데 다른 데 가서 앉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앉았다 일어섰다 여기에 앉았다 저기에 앉았다 이런 앉아야 될 곳들 소파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에 있는 그 앞전 저기 센서의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A 의자, B 의자, C 의자, D 의자, E 의자, F 소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입력을 설정을 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입출력 관계를 분석해서 진리표를 만들어야 된다. 진리표 안 만드신 분 있더라고요. 그 막 글로서만 설명한 분 있어요. 그 진리표 작성 안 하신 분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진리표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리표를 작성 안 하신 분 진리표를 작성하세요. 입력과 출력 변수를 결정해야지 되고 구현할 기능에 맞게 입력 변수, 출력 변수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리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진리표 작성하면 진리표 안에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표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리표를 작성한 다음에는 불함수식을 유도하셔야 돼요. 진리표를 이용을 해서 진리표를 근데 카르노맵을 이용해만 하는 복잡한 거라면 카르노맵을 이용하셔야 되고 카르노맵을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카르노맵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불함수식은 꼭 있어야 된다. 불함수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불함수식 쓰고 난 다음에 불함수식에 입각해서 회로를 그리셔야 돼요. 게이트하고 그죠? 게이트 연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회로를 구성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레포트 내에 이거 중에 빠진 거 있는 분은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디지털 논리를 안 배운 거나 같아요. 디지털 논리를 안 배운 거나 같아. 저런 거를 할 줄 모르거나 또 안 했다면 이러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결국 디지털 논리 강의를 굉장히 이해를 못했거나 부실하게 들었거나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절차대로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참 디지털 논리를 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 해결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회로를 만들어 봐야지 되게 막막한 분들 많았죠. 되게 막막했잖아요. 그죠? 뭐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풀고 뭐 연습 문제 나온 거 이거 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뭘 없는데 뭘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 막막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글 쓰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문서 작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단국대학교잖아요. 단국대학교잖아. 근데 단국대학교가 그래 저기 남서울대학교하고 레벨이 같고 나사렛대학교하고 레벨이 같고 이러면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쓰기가 안 돼. 글쓰기가 안 돼. 자 이제 글쓰기가 왜 중요해요? 뭐 그 공대생은 기술만 좋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공기업을 가든 사기업을 가든 뭐를 하든지 간에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가 됩니다. 모든 업무가 문서로 처리되는데 문서를 작성할 줄 몰라. 그러면
일 하나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어? 일 하나도 못 한다는 거다. 이건 사실은 되게 심각한 거죠. 문서를 작성할 줄 모른다. 그 이제 내가 보았을 때는 문서를 제대로 작성한 사람이 내 기억에는 한 명 있나? 한 명? 뭐 그렇다고 그것도 뭐 내 마음에 든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내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알려줬는데요. 어떤 학생은 알려줬는데 나머지 학생들 보니까 문서 작성 자체가 그 문서가 아니더라. 어? 자, 공식적으로 어떤 내가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논리회로 디지털 조합회로를 가지고 노인 생활 안전 기능을 가진 조합회로를 만들었다. 그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문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중간고사, 그죠? 그거를, 어, 내가 요구사항을 적어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나한테 보내는데 그 문서가 대단히 그걸 좀 알 수 없는 되게 조악한. 음? 근데 이게 이제 선생한테는 괜찮아요. 선생한테 잘못 보여봐야 뭐 점수 적게 받는 거 외에 다른 거 더 있겠어요?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문서 작성을 이 상태로 하는 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여튼 회사를 갔다. 무슨 망신이에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뭐 분석해서 보고서 갖고 오세요. 이건데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보낸 그 레포트 같은 식으로 보고서를 만약에 회사에서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아주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문서 작성할 때 무슨 엽서체, 무슨 가을체, 매직체 이런 이상한 폰트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딱히 뭐 고딕체만 써야 된다, 명조체만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닌데요. 이제 고딕체 계열, 뭐 고딕체도 뭐 많잖아요. 뭐 고딕체도 그런데 너무 굵은 거는 쓰면 안 돼. 너무 굵은 거는 그 제목 쓸 때나 쓰는 거지. 응? 모든 문서를 다막 중고딕 그런 걸로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모든 공문서는 폰트가 무슨 가을체, 뭐 엽서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응? 고딕체 계열, 명조체 계열. 뭐 고딕이야 뭐 한양 고딕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딕이 있죠. 그런 고딕체여야 된다. 명조체. 예? 명조도 뭐 휴먼 명조도 있고 신명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휴먼 명조를 쓰든 신명조를 쓰든 명조든지 휴면 고딕, 뭐 신고딕, 하여튼 그런 고딕과 명조로만 문서의 폰트를 쓰셔야 된다. 어? 교양 혹시 뭐 교양 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서버로 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논리가 있어야지 돼요. 논리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게 우리가 이제 4단 논리를 씁니다. 3단 논리 서론 본론 결론은 그건 좀 권장하지 않아요. 4단 논리를 쓰는데 항상 어, 이걸 한번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모든 어떤 보고서의 그 양식, 모든 어떤 그 문서의 양식, 또는 제안서, 계획서 이런 거 했을 때 항상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뭐 노인의 생활 안전을 했다. 바로 그렇게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노인 생활 안전을 위해서 의자 이렇다 앉았다 하는 거 그거 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네? 회사에서도 미스터 김 그 인사과에서 미스터 김 지난 한 해 자기 회사에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겠다고 어떤 거를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인사과장한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듈 개발료. 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듈 개발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구조조정할 때 뭐 우리 당국대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 전자 그 메이커 세라젬 거기에 팀장들 전원 다 잘렸거든요. 왜? 돈 잘 벌어주려면 아주 숙달된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왜 회사가 구조조정하면 제일 먼저 왜 기술자들을 자르느냐고. 왜 그럴까요? 그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김 팀장은 올해 회사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고주파 온열기 개발료 이게 끝이라는 거야. 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요즘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노령 인구들이 특히 요즘 집안에 오래 있게 되니까 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서 근육이 굳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노인용 어떤 근육 이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배경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 도출. 두 번째로 와서.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근육 이완에 관한, 특히 노인들의 근육 이완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 제품 라인업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노인용품 그 시장이 막 급성장하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런 실내 전자의료기기, 전자의료보조기기, 전기 전자의료보조기기를 지금 그 매출이 온라인 구매를 중심으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노인용 그러한 그 근육 이완 그런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장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 도출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죠? 출력이 좀 약한 노인들이 이제 근육량이 젊고 연약하기 때문에 출력이 적당하고 또 노인들이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적당한 발열이 있는 그런 근육 이완 및 근력 운동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의료 보조기기를 개발하고자 제가 그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디지털 논리를 이용해서 컨트롤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거가 없었는데 그 컨트롤러가 출력을 30% 높이고 또 전기 소모를 10% 줄이도록 그런 것을 했습니다. 왜? 내가 한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난 한 해 제가 그렇게 했더니 지난 한 해 그러니까 이제 근육을 마사지 해주고 근육을 이완해주는 그런 관련 제품 매출이 한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배경, 문제 도출, 문제 해결, 그 기대 효과, 그 결과, 내가 문제한 그 결과, 그죠? 완료가 됐으면은 결과고요. 완료가 됐으면은 결과를 이제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온열기구를 냈을 때 아마 이런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뭐 기대 효과가 되는 거죠. 완료가 됐으면 그걸로 인한 결과를 얘기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라면 그거를 이런 성과가 기대가 된다. 근데 이 사단론법은 다 있어요. 요즘 그 K-팝에도 그 리듬 자체도 기승전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입부가 있고 막 이렇게 고조시키는 데가 있고 최고조가 있고 짜장 결말이 있고 그리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도 기승전결 있죠. 두 사람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즐겁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어떤 면에서 가져갔고 어떤 면에서 가져갔고 어떤 면에서 호감이 막 상승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서로 찢어져 살던 무슨 남매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헤어집니다. 이게 갈등의 최고죠. 결말 어떻게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 검사가 잘못돼서 착오가 생긴 거였습니다.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결말.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모든 것에 이 사단론법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레포트도 제가 이거를 하고자 한 배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공지능이 보급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로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런 요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논리회로 조합회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기능은 여기 말이죠. 그 기능은 이러이러합니다. 그죠? 그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력은 뭘로 만들고 출력 변수를 모두 결정하고 그걸 이용해서 진리표를 작성했으며 진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의 진리표를 기초로 부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고 그 함수를 기초로 회로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내용이잖아요. 문제 해결 내용. 그게 문제 해결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것이 어떤 곳에 쓰여질 것 같다. 이것이 뭐 아까 같은 노인 뭐 의자 실내에서 일어났다, 착석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것 같으면 노인들의 생활 안전에 기여를 할 것 같다. 고독사를 방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계 절차 이거 안 된 분들 좀 있습니다. 이거 진리표 작성 안 하고 부울함수 유도 안 하고 회로도 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다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뭐 한두 명 빼고는 이 사단 논리를 전혀 문서 작성을 못 해요. 보니까. 그냥 혹시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뭐 내가 별로 그렇게 해도 나 이거 뭐 다른 과목이나 뭐 다른 무슨 교양을 들으면 이렇게 다 하는데 그동안 내가 공대 안에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를 안 삼아서 안 했다. 그런 분들 다시 작성하세요. 다시 작성을 해서 이러한 뭐 폰트라든지 이제 논리 구성 논리를 구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제출해서 이제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면 도저히 나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냥 내가 거기 강의한 거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예제 그거 해서 보낸 학생도 하나 있던데. 도저히 나는 이제 실제 생활에서 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학생이 한 거지만 이런 문제를 본인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앞서서 말한 대로 그죠? 이러한 형식을 쓰고 그 문제 해결 내용에다가 요 설계 절차를 기록을 해서 이 문제를 각자 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가 볼래 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낸 분한테는 이미 내가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낸 분도 만약에 좀 보완할 거 있으면 다시 내도 괜찮고 다시 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뭐 안개하고 미세먼지 구름을 식별하는 거 이제 공통점은 안개나 미세먼지 찢거나 또는 뭐 구름이 끼거나 이거를 다 시가 이제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미세먼지는 습도가 없죠. 안개하고 구름은 금방 거쳐요. 그런데 안개는 이제 오래 머무는 그런 서로 간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저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로직을 통해서 무슨 습도 센서를 쓴다, 그죠? 습도 센서를 쓴다, 또 무슨 시정 센서를 쓴다. 시정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정 센서. 어디까지 보이냐? 그러니까 뭐 안개를 껴도 멀리 안 보이잖아요. 미세먼지 심하게 껴도 멀리 안 보이잖아요. 구름 껴도 안개 낀 거하고 비슷해서 시정 센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맑으냐 맑지 않냐 이거는 탐정이 되잖아요. 시정 센서. 그러면 근데 습도 센서를 쓰면 미세먼지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지속 시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안개냐 구름이냐 이걸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개, 미세먼지, 구름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조합 회로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제 다른 분들이 내놓은 거지만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어라 하면 굉장히 잘 풀 수 있는데 혼자 한번 기획을 해서 뭘 해라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를 이걸로 이제 갔을 경우에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조금 점수는 덜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진도가 뭐 그렇게 늦지 않아요.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들을 다시 듣고 요거를 참고를 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기한을 다시 일주일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더 해서 4월 제출일을 4월 언제로 하나? 5월로 가네요, 그죠? 예. 5월 5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5월 5일까지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난 저거 다 했다. 난 저걸 다 갖췄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되면 다시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저런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러면 뭐 괜찮죠. 그런데 오늘 교수님이 제시한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빠져 있는 분들 이런 거가 뭐 진리표가 없다든지 부울함수식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문서 작성 자체가 아예 그냥 황당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과제 그거를 이제 그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기획안을 해서 하는데 한 장짜리 제출한 사람들은 참 또 뭐 두 장도 마찬가지지. 그 회사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회사 가서 보고서 작성해봐 그런데 그냥 한 장짜리 제출해버리고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내가 얘기한 이 기준에 미흡한 분들은 조합해도를 다시 해주시고 아이디어가 정말 안 나옵니다 교수님. 아이디어 자체가 나는 뭐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아이디어는 이 둘 중에 하나로 해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내가 아이디어는 참 없지만 공부한 거는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저렇게 어떤 기능 그래서 노인의 실내 생활 안전이죠. 실내 생활 안전을 이제 보장하는 보장을 위한 회로 노인의 실내 생활 안전 보장 회로 그죠? 를 위한 논리를 만들어 보겠다. 또는 안개, 미세먼지, 구름을 식별하는 그런 논리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를 기초로 이러한 설계 절차, 그다음에 공문서 그 작성 원칙에 맞게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밤 12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논리식, 논리 게이트, 그죠? 논리식, 논리 게이트, 그다음에 논리 연산, 식의 간소화, 그죠? 그리고 논리 회로, 조합 회로 설계, 여기까지 배운 거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러한 겁니다. 이거를 해서 5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